이 시간에도 뭘 하는지 궁금하고 지금도 전화통화를 하고 싶고 바쁜 와중에도 연락을 계속 하는데 너는 대답 텀도 길고 응 아니 두 글자로만 대답을 하는 거야? 연애하는 게 맞아? 안녕하세요, 연애소감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별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상대방이 예전 같지 않아서 투덜대고 징징대다가 이별을 당했어요. 다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담 사례 중에 하나인데, 문제를 짚어보면 나는 상대방을 더 많이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나만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될 때 파생되는 불안감부터 얘기를 해보면, 상대방 심리에 대해서 나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고 어느 순간은 억울해지고 연애에 대해서 혼자 이끌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현타가 오게 돼요. 그때 상대방한테 부당한 마음에 투덜대게 되는 거죠. 서운한 것들을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얘기를 하는 말투겠죠. 보다 중요한 거는 왜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객관적으로 전달하면 그나마 나은데, 나쁜 수단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헤어지는 게 어떨까? 예전 같지 않아서 연애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다가 상대방이 그럼 우리 헤어지자 라고 해서 이별을 당했는데, 사실상 헤어질 생각이 없었을 때 일기 시작되는 거죠. 툴툴거려가지고 이별했을 때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이 방목형이나 회피형, 두 형태 모두가 감정을 일반 사람들보다는 덜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도 억울할 수 있어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표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운했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애정 표현을 했는데도 이러니까 이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에 권태기를 겪고 있을 때, 상대방도 이 연애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서운해서 툴툴댔을 때 자연스럽게 이별로 가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방목 회피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표현이 일관적이었는데 서운해서 툴툴대다가 이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권태기인 경우에 일시적인 권태기가 있어요. 3개월, 6개월 연애가 진행되면서 예전 같은 감정이 안 드는 게 사람이거든요. 이 기간이 길진 않아서 한 달 정도를 버텨내면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시기를 버텨보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 뒤에도 회복이 안 되고 연애와 같지 않다, 그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결론은 둘 다 연애에 있어서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도 투덜대지 말란 얘기가 되었는데, 애정 표현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애정 표현이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나는 애정 표현에 대해서 크게 하고 상대방도 크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 표현은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어요. 상대방 캐릭터가 내 취향이라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애정 코드까지 맞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둘 중에서 뭘 더 선호하는지 확인을 하고, 나는 캐릭터 취향보다 감정 표현이라던가 연락수단이 맞다라는 경우 이 부분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고, 나는 곧 죽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겠다 이러면은 애정 표현의 크기에 대해서 허용하는 게 좋은데, 애정 표현을 왜 더 많이 하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핵이 호기심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 시간에도 뭘 하는지 궁금하고 지금도 전화통화를 하고 싶고 바쁜 와중에도 연락을 계속 하는데 너는 대답 텀도 길고 응 아니 두 글자로만 대답을 하는 거야? 연애하는 게 맞아? 이렇게 시작되는 게 서운함의 표현이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애정 표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호기심이 많으면 연애를 하면서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궁금형이 방목 회피형과 연애를 하면 지옥이 돼요. 상대방은 궁금한 것도 없고 쿨해 보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감정 표현도 없으니까 왜 연애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마다 편차가 커요.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감정 표현이 컸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감정 표현이 소극적인 경우에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또 호기심의 문제가 삶이 너무 따분하고 지루해서 연애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한테 관심 가지는 것만큼 투자를 해라 이런 순간 비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연애를 삶의 일부분으로 보고 삶의 페이스와 연애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연애를 삶의 전체로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정 표현에 대해서 상대방의 성향을 존중하는 게 연애를 잘하는 지름길이겠죠. 방해하는 게 호기심 때문인 거고요. 호기심 또한 삶이 따분하고 지루해서 일어난다면 당장 갈아치워야 되는 첫 번째 연애를 못하는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가져라, 남사친이냐 여사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사를 어느 정도 분할해서 연애에는 적정한 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장치인 거예요. 호기심을 줄이게 되면 애정 표현에 대해서 존중이 가능해지고요. 존중을 하게 되면 서운해도 툴툴거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처음엔 안 그랬는데 마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이 주제 또한 많은 분들이 다뤘지만 결론은 변한 게 아니라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연애 시작에는 엔돌핀이랑 도파민이랑 수용체가 난리가 나고 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들이 돌기 때문에 연애 초기에는 누구나 다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이에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가 착각인 거죠. 3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열정과 헌신도도 돌아오게 되죠. 이때부터 진정한 연애니까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짧은 만남밖에 못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이때 발생되는 호르몬의 노예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내가 짧은 만남만 하게 되는지 공감이 가신다면 진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본 모습이 되니까 그때부터 진짜 연애이다. 여기까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